네,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상공인 컨설팅 성공 사례 인터뷰, 오늘은 이 자료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. 이게 8년차 미술학원 원장님이신데 사업 정체 위기 앞에서 컨설팅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신 그런 이야기예요. 흥미로운 사례죠? 과연 어떤 지점이 이 변화의 핵심이었을까요? 바로 시작하죠. 네. 특히 이제 경력이 좀 쌓인 소상공인이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지 그 과정이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. 네네. 단순히 뭐 문제 해결 이걸 넘어서 아예 사업 모델 자체를 바꾸는 그 과정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얻어가실 게 많을 겁니다. 그렇죠. 이 원장님 보니까 2015년에 창업해서 꽤 오래 8년간 학원을 운영하셨는데 네, 8년이면 정말 오래 하셨죠. 근데 이제 경기 침체랑 주변에 비슷한 업체들이 막 늘어나면서 몇 년 전부터 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해요. 위치는 아파트 단지 근처라면 나쁘지 않은데도 학생 수는 제자리 걸음이고 또 홍보비는 계속 나가고 와, 8년이나 했는데 이러면 진짜 좀 답답하셨겠어요. 맞습니다. 잘 되던 사업이 딱 벽에 부딪힌 느낌이셨을 거예요. 네. 그게 바로 경험의 함정일 수도 있거든요. 오랫동안 나름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그 경험이 오히려 새로운 변화를 좀 가로막는 거죠. 아, 이 원장님 같은 경우엔 창의미술이라는 자체교육 콘텐츠 개발 능력, 이게 분명한 강점이었어요. 아주 좋은 강점이죠. 네네. 하지만 이걸 어떻게 사업적인 성과도 딱 연결하고 더 확장할지,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, 그러니까 사업적 운영 능력이 조금 부족했던 상황인 겁니다. 그래서 결국 외부 전문가의 도움, 컨설팅을 받기로 하셨군요. 컨설팅에서는 그럼 어떤 진단과 좀 해법을 내놓았나요? 단순히 홍보 좀 더 하세요. 뭐 이런 수준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그게 아니었죠. 핵심은 원장님의 강점, 방금 말씀하신 그 콘텐츠 개발 능력, 여기에 딱 집중해서 이걸 복제하고 확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였습니다. 복제와 확장. 아, 네, 바로 가맹사업화였죠. 가맹사업이요? 네, 원장님이 직접 운영하는 학원 하나에만 이 좋은 콘텐츠를 묶어두기에는 좀 아까웠던 거죠. 근데 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던 건 사실 원장님 본인도 막연하게나마 프랜차이즈를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좀 더 수월했어요. 아, 단순히 컨설턴트의 일방적인 제안이 아니라 원장님의 생각과도 어느 정도 좀 맞닿아 있었군요. 네, 그게 중요했죠. 근데 가맹사업,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잖아요. 시스템 구축이 뭐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. 물론입니다. 여기서 이제 컨설팅의 진짜 역할이 드러나는 거죠. 그냥 가맹사업 하세요. 방향 제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, 이걸 제공한 겁니다. 구체적인 로드맵이요.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? 예를 들면 뭐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로고 제작이라던가 또 법적 보호를 위한 특허청 상표 등록 준비,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. 아, 상표 등록 같은 거. 네. 그리고 가맹점과의 계약이나 운영 기준이 될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서류 준비 같은 것들. 특히 이런 서류 작업은 법적 요건이 좀 까다로워서 전문가 도움이 꼭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. 그렇죠. 작은 사업체들이 이런 거 놓치기 쉽죠. 맞습니다. 그리고 기존 교육 콘텐츠도 가맹사업에 맞게끔 좀 더 체계적으로 다듬는 작업도 같이 했고요. 그렇군요. 그럼 가맹사업이라는 그 큰 그림을 그리면서 동시에 당장의 문제, 그 신규 학원생 모집, 이것도 신경을 써야 했을 텐데요. 그건 어떻게 풀었나요? 단기적인 처방도 필요했을 텐데. 네, 맞아요. 장기적인 시스템 구축이랑 단계적인 성과 개선,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했죠. 홍보 같은 경우는 뭐 전단지나 현수막 같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방식도 당연히 활용했지만 핵심은 온라인 소통 강화랑 신뢰 구축에 있었습니다. 온라인 소통과 신뢰 구축이요? 네, 특히 학부모님들이 주 고객층이니까요. 이게 중요하죠. 그래서 교육 컨텐츠의 우수성을 직접 보여주는 공개 수업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했고요. 아, 공개 수업 직접 보여주는 거. 그렇죠.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같은 SNS 채널, 이걸 통해서 학부모 커뮤니티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했습니다. 뭐 수업 모습이나 아이들 작품 사진 같은 거 꾸준히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신뢰를 쌓고 이게 입소문으로 이어지게끔 유도한 거죠. 아, 단순히 광고 물량만 늘리는 게 아니라 그 관계 형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네요. 네, 그게 핵심이었어요. 그래서 결과는 어땠습니까? 인터뷰 보니까 20% 성장이면 확실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컨설팅 덕분이었을까요?
아니면 원장님의 그 실행력? 이게 결정적이었을까요? 아,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. 사실 컨설팅 성공 사례를 보면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실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없죠. 그렇죠. 이 경우엔 원장님께서 컨설팅 내용을 정말 믿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셨습니다. 그 결과 학부모와의 신뢰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이게 바로 입소문으로 이어지면서 실제로 학원생과 매출이 20%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. 와, 20%면 정말 큰 성과네요. 네, 원장님 본인의 만족도도 아주 높았다고 하고요. 더 중요한 것은 당장의 성과뿐 아니라 가맹사업이라는 장기적인 성장 능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. 이게 더 큰 의미가 있죠. 정말 인상적이네요. 위기를 그냥 넘긴 게 아니라 아예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군요. 8년차 베테랑 원장님의 성공적인 변신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 네, 인터뷰 마지막에 컨설턴트에게 남긴 말처럼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정말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. 네. 어쩌면 위기 상환이라는 게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좀 되돌아보고 자신의 진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맞는 말씀이네요. 네, 여러분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혹시 지금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 있다면 잠시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? 어떤 걸 생각해 볼까요? 내가 가진 남다른 강점은 무엇인지, 그리고 그 강점을 어떻게 새로운 시스템이나 어떤 관점과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지, 그런 거요. 여러분의 그 경험에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더해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.